SDU와 군인들을 위한 미술치료대학원 진학 가이드. 이 영상은 미술치료대학원을 준비하는 SDU 학부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전 준비, 지원서, 작성, 학업계획서 등이 소개되어 1. 미술치료대학원 왜 필요할까요? 홀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첫 시작점.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거나 지식을 익히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론과 실습 이상의 통찰력을 길러 임상 전문가로 성장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경력 발전의 필수 조건. 미국미술치료학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에서 석사 이상을 현장 전문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문인으로 향하는 체계적인 대학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 치료사로서의 자질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며 지원서 작성 단계부터 나는 왜 이 길을 가려 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답을 찾을 기회를 얻습니다. 2. 지원 동기서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처음 만난 미술치료. 미술치료와 처음 연결된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경험이 내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채우려 했는가? 그에 대한 여정을 살펴보세요. 관심이 어떻게 깊어졌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여정을 만들어야겠죠? 자격증, 실습, 독서 등 자신이 쌓아온 특별한 자신만의 경로를 만들어 보세요. 왜 이 대학원을 선택했나요? 지원할 해당 대학원의 철학과 커리큘럼이 나의 목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도 강조하면 좋으니 최소 대학원 2개 정도를 잘 비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승으로 삼고 싶은 교수진을 찾는 것이라 여겨요. 그러므로 교수진들의 특강을 찾아서 들어보고 추종할 교수를 찾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맞는 철학과 치료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니까요. 3. 지원 동기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세상 유일한 하나의 개인이 담긴 이야기. 틀에 박힌 문장보다 나만의 언어로 쓴 글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구체적인 경험 중심.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직접 해봤던 활동이나 경험을 중심에 두세요. 방법은 SDU 예술치료 전공 교수님들의 워크샵이나 특강을 참여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면 됩니다. 분명한 목표 제시, 대학원에 가려는 이유, 그리고 그 후에 학업 과정에서의 생활 계획이 명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불명확한 것이라도 잘 설명하면 그것은 명확해지는 거죠. 즉 뚜렷한 계획이 없어도 설명은 더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원 특성과의 연결. 그 대학원만의 특징이 내 목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전문성을 스스로 채워왔음을 보여주는 표현. 관련 이론이나 전문 용어도 관심이 있었다면 파헤쳐보세요. 미술 치료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에 나타내보세요. 동기서는 단순한 자기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술 치료를 향한 태도, 열정, 전문성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한 개인의 가장 아름다운 문서입니다. 4. 지원 동기 작성 신뢰. 첫 번째 부분, 미술 치료와의 첫 만남, 변화의 시작. 모기관에서 처음 미술 치료를 만났던 그날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아니라 제 안의 감정을 꺼내고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돌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충분히 좋은 환경이 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꼈고 놀랍게도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참여자에서 미술치료사로 나아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 길에 저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5. 지원 동기 작성 신뢰. 두 번째 부분, 기초에서 실천으로 갈증에서 성장으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기본기를 다졌지만 단지 자격을 따는 것만으로는 미술치료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예술치료 전공에 진학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시간에 이르는 실습은 쉽지 않았지만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슈퍼비전 속에서 실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진짜 미술치료사로서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이 쌓이면서 진짜 전문성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 지원 동기서 작성 신뢰. 세 번째 부분. 왜 이 대학원인가? 나의 방향성과의 만남. A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처음 보았을 때, 아,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0여 개의 연계 실습기관, 이론과 실제의 통합, 높은 취업률. 모두 제가 찾고 있던 조건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은 제가 미술치료를 공부해오며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들려준 따뜻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이 길을 향한 제 마음에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히 내담자 역할로 실습을 먼저 경험한다는 점은 치료사로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7. 지원 동기서 작성 신뢰. 마무리 부분. 성장하는 치료사로 함께 가는 여정.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깊이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신뢰를 쌓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자신이 있어요. 또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돕는 데에도 익숙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열고 정서적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A대학원에서의 배움은 저를 더욱 균형 잡힌 미술치료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믿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미술치료의 따뜻한 힘을 실현해가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과 가능성을 믿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8. 학업계획서의 기본 구성. 학업계획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학업계획서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배경과 비전, 구체적인 학습계획, 전문성 개발 방향,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까지 담는 문서입니다. 서론에서는 미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짧게 제시하면서 대학원에서 이루고 싶은 큰 그림을 간단히 제시합니다. 본론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첫째, 치료사로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둘째, 관심 있는 내담자 집단이나 영역이 있다면 그에 맞춘 전문화 계획을 제시합니다. 셋째, 이론 공부와 실습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밝힙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미술치료사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9. 학업계획서 작성의 핵심 전략.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 경험은 아주 짧게 정리하고 앞으로 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를 열심히 배우겠다보다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오호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실습을 하고 싶다처럼 현실적으로 의미를 둘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커리큘럼이나 교수님의 연구 분야, 실습 기관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그 대학원이 나에게 꼭 맞는 이유가 되어 학업계획서는 단순한 공부 목록이 아니라 그 대학원에서 실현 가능한 실천 목록이 되는 것이죠. 10. 학업계획서 작성 신뢰. 서론 부분.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 부분인데 이는 짧게 정리해 주세요. 학업계획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라는 길을 만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학업계획서에는 제가 미술치료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20대 후반 칼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내면을 돌아보는 안전한 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미술을 통한 자기 표현과 치유의 힘을 경험하면서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치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치유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11. 학업계획서 작성 신뢰, 전문성 강화 계획, 치료자로서의 핵심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학업계획이에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감적 경청 능력과 치료적 관계 형성 기술, 그리고 개별 맞춤 접근 역량을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언어 표현이 어려운 내담자의 비언어적 신호를 민감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전이와 역전이 같은 심층 심리 개념을 학습하고 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치료자로서 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자기 미술 작업과 저널링을 통해 창의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겠습니다. 12. 학업계획서 작성 신뢰 대상 특화 연구 계획 내담자 맞춤 전문화 계획. 이번에는 관심 있는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계획하는 부분이죠. 첫째, 집단 미술 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얄롬 이론을 바탕으로 집단 역동을 이해하고 다양한 집단 실습을 통해 리더십과 조율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둘째, 가족 미술 치료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과 미술 치료를 접목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가족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셋째, 감정 노동자 대상 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 내 집단 치료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는 특정 집단에 맞춘 치료법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13. 학업계획서 작성 신뢰 이론과 실천의 통합계획 이론 실습 연구의 균형 잡힌 실행. 이 부분은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이죠. 먼저 분석적인 간중심 인지행동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을 세미나와 학술, 모임을 통해 통합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병원, 학교 등에서 현장 실습을 풍부하게 경험하면서 각 환경에 맞는 미술치료법을 익히겠습니다. 매 실습 후에는 성찰 일지를 작성해 경험을 정리하고 이해를 깊이 있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원 동료들과 스터디와 사례 나눔을 정기적으로 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연구에 참여해 학술적 방법론을 익히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14. 학업계획서 작성 신뢰 사회적 기여와 장기적 비전 세계관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저는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맥락과 내면의 깃든 자원을 깊이 존중하며 그들이 지닌 치유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공간과 따뜻한 수용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치료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접근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저만의 통합적 접근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미술치료의 여러 기법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미술치료의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치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방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웰빙을 함께 꿈꾸는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와 함께 숨쉬는 치료사로서 모두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15. 지원동기서와 학업계획서의 차이점. 지원동기서와 학업계획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지원동기서는 왜 미술치료를 공부하려는가에 집중해 과거 일을 현재형으로 다룹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내면의 동기, 그리고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이 길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업계획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즉 현재로부터 미래에 초점을 둡니다. 앞으로의 학습 계획과 관심 주제, 연구 방법이나 실천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학문적 관심사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전문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문서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내가 왜 미술치료를 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연결되면서도 각자의 기능을 분명히 살릴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미술치료 대학원 입시 준비 일정. 미술치료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들을 찾아보고 입시 요강과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에 맞는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경험은 주변 관련 기관에 가셔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자원봉사 확인서도 받을 수 있으니 경험 이상으로 경력 한 줄을 쓸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 관련 기초 문헌을 읽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는 것도 이 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신과 맞는 것을 선택해서 미리 실천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SDU 교수님들께 톡하세요. 4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각 학교의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대학원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나 학교별 특성을 파악하면 나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간 것은 교수진의 연구 방법 때문이었죠. 이 부분은 직접 대학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 4개월 전에는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해요. 지원 동기서와 학업 계획서를 초안부터 쓰기 시작하고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경우엔 그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초안을 쓰고 나면 여러 번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듬는 과정을 거치세요. 이때 누가 필요해요? SDU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톡하세요. 작성한 거 봐달라 하세요. 1, 2개월 전에는 전체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추천서나 시험 준비, 면접 예상 질문 등에 대비할 시간입니다. 제출 마감 일주 전에는 모든 준비물이 빠짐없이 잘 준비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접수 방법도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부담이 적고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서류는 시간을 들여 다듬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SDU 예술치료 전공 교수님들에게 톡하는 거요. 17. 미술치료 대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 나에게 맞는 대학원 찾기. 미술치료 대학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유명세나 위치나 가격만 보고 결정하곤 하죠. 그래도 먼저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살펴보세요.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특화된 과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교수진의 연구 분야와 연구 방법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느 연구 방법인지 정도는 파악해 보세요. 임상 경험도 미리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실습 기회와 연계 기관입니다. 미술치료는 실습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학원에서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습 시간이 충분한지, 슈퍼비전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실습 장소가 어떤 곳인지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 체계와 진로 현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제도, 연구 지원, 취업 지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졸업생들이 어떤 경로로 진출했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졸업생이나 재학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8. 미술치료 대학원 입시 면접 준비 진정성을 담은 대화 준비하기. 면접은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는 간결하면서도 자기다움을 채워 준비해보세요. 단순히 이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치료와 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경험이나 통찰을 담아보세요. 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꼭 보여주고 싶다면 직접 그린 그림도 들고 가세요. 말하기 어렵다는 쪽지에 적어가세요. 모두 자기다움입니다. 다음은 기본 이론 숙지입니다. 크레이머, 루빈, 나움버그 같은 미술치료의 선구자들과 그들의 주요 개념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파악해두면 좋아요. 너무 깊은 이론까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지녔다면 읽고 생각해봤다는 것을 몸에 체화시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관심사도 떠올려 두세요. 내가 특히 관심 있는 주제나 대상이 있다면 왜 그 주제에 끌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두세요. 이는 학문적 정체성을 시작해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 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지원 동기, 장래 계획, 미술치료사로서 필요한 자질 등에 관한 질문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너무 외운 듯하지 않게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준비해 보세요. 애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두세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를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19. 미술치료 대학원 입시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추상적인 지원 동기예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미술을 좋아해요.
같은 말만 나열하면 진정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나만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통찰을 녹여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어요. 또 다른 실수는 과거 위주 서술입니다. 학업 계획서에서 과거 경험을 너무 길게 서술하다 보면 정작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가 불분명해져요. 과거는 간단히 정리하고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 오남용도 주의해야 해요. 미술치료 관련 용어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치유받은 경험의 강조에만 집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미술 치료를 통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는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까지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SDU 예술치료 전공 교수님들에게 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길의 끝엔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 여정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깊은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붓을 들고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그려보세요. 그 그림 안에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한 당신이 있을 테니까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술 치료의 길 위에서 당신만의 색으로 찬란히 빛나시길 바랍니다.